예, 그럼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분량은 조금 많은데 제가 또 1분 끄는 이유는 여러분들 또 반복해서 혹시 시청을 원하실 때 주제별로 지금 얘기들을 조금씩 끊어갖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뭐 모든 논의는 다 체의 확장이에요. 체를 왜 확장한다고요? 방정식, 주어진 근이 없는 방정식에 근이 포함되면서 사칙연산의 자유로운 어떤 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논의의 전반적인 과정상 그 근이 없던 거를 근이 있게끔 만드는 게, 그러니까 그냥 그게 있도록 만든다는 표현이 뭐냐면 그런 수학적 대상을 찾아내는 것 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도대체 근을 어떻게 찾느냐,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는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있고 3차 방식 근의 공식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4차 방식도 마찬가지라 5차도 근의 공식이 있으니까 해를 구하는 그냥 공식이 있으면 게임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전반적인 얘기들은 뭐냐면 주요 포커스가 해가 있다고 치고 논리들을 연결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해 공식이 없다는 것도 이 범주 안에서는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방식 안에서는. 물론 해 공식이 있는 특별한 경우들을 모아갖고 그 경우에서 해 공식을 어떻게 만드느냐도 그것도 또 이제 또 별개의 문제예요. 예,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 흐름대로 좀 천천히 잘 따라오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존재성과 방법론에 대한 논의들이 사슬처럼 연결되어서 올라가는구나. 그냥 궁극적으로 들여다보는 예들을 살펴보면 계속 조심하셔야 될 게, 다항식이 기하학인지 가야학인지는 일반적으로 몰라. 가야학인 게 존재할 때 논리들을 연결시켜 나갈 거야. 오케이. 지난주에 뭘 했냐면, 체 확장 중에서 정역이 있으면 걔네 정역에 대해서 이러한 순서쌍들의 집합을 생각하고, 이 순서쌍 집합에서 특정 동치류를 갖고 만들면 마치 이 R 안에 있는 모든 형태를 분수식꼴로 만들어 갖고 체가 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당연히 이 분수체는 이 정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의미가 있어. 왜? 형식 불역의 원리를 지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수체계를 만들었는데 기존 수체계에 있던 것들을 다 violate, 파기해버리고 만들면 그건 말 그대로 의미 없는 짓이죠. 맞죠? 오케이. 그럼 얘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눈에 익숙한 유리계수 유리식들의 집합도 분수체예요. 실수계수 유리식들의 집합도 분수체가 되더라. 끝으로 다시 한번 더 멘션. 이렇게 써놔놓으면 여러분들이 귀납적 사고 자체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고 물어보면 굉장히 러프하지만 정답을 말한다고. 뭐라고? 이런 경우가 2에 x1, x2 소괄호를 쓰면 이런 어떤 것들이다? 다음과 같은 분수식들이야. 맞지? 이렇게요. 즉 이변수 다항식들의 환, 물론 이게 정역입니다. over the q x1, x2에서 오케이. 얘네에서 물론 0이 아닌 거, 분모가 0다항식은 아닌 거야. 그랬을 때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정확히 요 정역의 분수체로서 이렇게 쓴답니다. 자, 생각보다 분수식을 써놔놓으면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못해. 분수식은 그냥 분수식일 뿐이고 우리의 관념상 뭐가 그냥 작동하고 있다는 거야. 요거 안에는 qx1, x2로 이루어진 두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다항식들이 다 여기에 원소가 된다는 것 정도, 그 다음에 얘가 체가 된다는 것 정도밖에 몰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주어진 체 마찬가지야. 얘를 포함해. 주어진 체를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체를 생각한 다음에 그 체들에 대한 논의들을 좀 하면서 논리를 진행해 가보면 우리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알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definition. 지금 나한테 체 F가 있어요. field. 오케이. field라서 F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럴 때 K가 있어요. 이때
이 K를 F의 확대체다 이 말은요. F가 K 안에 포함함수가 있어갖고 이 포함함수는 진짜 여기 있는 원소가 일로 가는 걸 수도 있지만 부분집합으로서 얘가 일로 매장되는 걸 수도 있어요. 매장 사상이 뭐였더라? 1대1이고 환준동형 사상이라고. 좋아요. 이럴 때 이 K를 F의 확대체라고 하고요. 반대로 F는 K의 부분체라고 합니다. 오케이. 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예로부터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셋으로서 이해하고 있었던 Q루트 E 좀 기다려. 요런 기호들이 다 내가 막무가내 쓴 게 아니고 뒤에 기호들하고 일치되도록 썼습니다. 우리가 그냥 셋으로서 이미 알고 있죠. Q루트 E A, B는 Q. 오케이. 얘는 Q의 확대체예요. 그러니까 I가 여기서는 진짜 이거야. 여기에 있던 R은 여기 오면 R 플러스 0이에요. 그러면 진짜 매장 사상 맞아 물어보면 이 함수를 들여다보면 되죠. 그러면 함수 값이 0이면 0이 되죠. 오케이. 두 번째, 여기서 덧셈은 여기 와서 덧셈해도 되죠. 여기서 곱셈은 여기 와서 곱셈해도 되죠. 그래서 정확히 Q 요 소괄호 루트 E, Q 루트 E라고 짧게 읽으면 얘는 얘의 뭐다? 확대체고 이것의 Q는 Q를 부분체로 갖고 있답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 의미가 없다 맞죠? 두 번째는 2번.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 D가 정역이면 이게 꼭 체는 아니잖아. 그럴 때 FD, 그러니까 분수체. 얘는 체는 맞죠? 오케이. 그래서 2번 얘는 사실은 잘못 든 예죠. 요 예에 해당하는 건 아니야. 다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있던 연산들이 여기 와갖고 보존되도록 그렇게 된 매장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 거라 조금 틀렸지만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야. 약간 틀렸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매장되어 들어가는 거는 지난 시간 기호대로 하면 여기에 say D가 있으면 여기 분수체로 들어오게 되면 D 나누기 1이라는 거야. 교수님 D 나누기 1은 D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얘가 우리가 짧게 쓰기로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그래서 진짜 집합으로서 같은 건 아니야. 매장이라는 거지 다만. 세 번째, 그런 예 중에 D가 만약에 RX를 생각하면 얘네의 분수체는 기호 표기할 때 이렇게 짧게 쓰기로 했죠. RX. 얘는 실수계수 유리식들의 집합으로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정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어떻게 포함하고 있다고? 같은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얘네의 보낸 함수, 이런 순서쌍으로서 포함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렘마. 그러니까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미 인정하고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같은 걸로 동일시화해서 쳐다보는 이 관점이 있다면 이런 렘마들은 언제나 나와야 되는 명제들이죠. 그건 군에서도 마찬가지였고 환에서도 마찬가지였어. 지금도 만약에 F가 요거와 F가 요거의 부분체로 있어요. 두 개의 체, 확대체. 그러면 and then F는 얘네의 교집합 안에도 들어가겠죠. 물론 이렇게 되면 K1 안에 들어갈 거고 K2 안에도 들어가겠죠. 이렇게 교집합. 일반적으로도. 지금 쟁점이 뭐더라? 저 K1 교집합 K2가 여전히 체라는 거죠. F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F의 확대체이면서 여전히 체라고. K1 intersect K2는 환이잖아. 덧셈하고 곱셈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는 거에 대해서 동시에 들어있는 거에 대해서 덧셈, 곱셈 해도 들어있죠. 문제는 여기 들어있는 거를 여건이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여기 들어있으면
KI에 다 들어있을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KI가 채니까 여건을 갖고 있을 거고, 그러면 U 인버스는 정확히 얘네의 인터섹션에 들어있겠죠. 그러므로 얘는 여전히 뭐가 된다? F의 확대체가 되더라. 그러니까 F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두 개가 있으면 얘네들은 뭐가 된다고? 여전히 교집합을 해도 체가 되더라. 더 일반적으로 F를 포함하고 있는 임의의 체들의 집합종. 알파는 임의의 인덱스에서 갖고 옵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의 인터섹션은 같은 논리입니다. K알파, 알파도 여전히 F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 관계에 의해서 다 포함한다면 그 인터섹션 해도 포함하고 있겠죠. 이면서 얘네도 마찬가지로 확대체가 되더라. 있어요. 오케이.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그냥 한번 리콜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한 얘기. 지금은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구분체에 대한 얘기라서 논리를 조금 이끌어 가실 때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건 지가에 맞아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음에 요 렛마를 스피킹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긴 있어. 뭐냐면 그걸 조심해야 돼. K1, K2가 K1, K2를 다시 포함하고 있는 전체 집합 개념이 있어야지만이 교집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설정하기를 K1, K2의 합집합이 어떤 다시 부분체가 된다라고 미안합니다.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둡시다. 그래야지만이 이런 기호 자체가 의미가 있겠죠. 맞죠? 전체 집합을 알고 있어야 부분집합에 대한 논의가 될 테니까. 그렇죠. 저 생뚱맞은 상황에서 두 개의 교집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진짜 F 뺀 나머지는 뭐 두 개를 컴페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면. 그럼 그때조차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좀 조심스럽다고 해. 오케이. 그 중에 하나가 이그젠플을 그래서 이렇게 들었어요. Q 루트 2랑 Q 루트 3은 이제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 있는 원소들이나 여기 있는 원소들 모조리 다 실수의 부분체거든. 맞죠? 다 실수들이잖아. 이렇게 써진 거야. 이럴 때 얘네의 인터섹션을 생각해라.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원소를 어떻게 쓰냐는 거냐면 이렇게 써지면서 또 동시에 이렇게 써지는 거지. 물론 여기 있는 원소들은 명백히 Q는 포함하고 있어요. Q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이런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다면 그러면 then A는 C고 B, D는 0이 된다는 거를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지 맙시다. 뒤에 가면 다 알게 되는 거니까. 제가 그냥 이걸 그냥 좀 여러분들 좀 감을 잡으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써지면 이렇게 써지는 게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게 되면 가능한 조합은 A는 C, B, D는 같아요. 물론 A, B, C, D는 유리수야. A, B, C, D는 in the 유리수 되려면 무리식 상등을 잘 활용하면 계산량이 엄청 많겠지. 그걸 지금 한번 해보시라는 뜻이야. 활동 문제로 해보시면 이거밖에 없어. 조합이. 다시 말하자면 얘네 두 개 동시에 있으려면 A하고 C가 같은 거, 즉 무리수밖에 없다는 거야. 따라서 이거 된다고. 그래서 인터섹션도 여전히 체가 되겠죠. 맞습니다. 물론 노트 하셔야 될 거는 두 개의 체에 대해서 F를 똑같이 부분체를 포함하고 있으면 욕심이 두 개의 체의 합집합도 여전히 체였으면 좋겠어. 근데 그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 예를 들여다보면 K1, K2라고 해보면 루트 2는 K1 안에 들어있고요. 루트 3은 K2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봐. 루트 6 있잖아. 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잖아. 여기 들어있으니까 얘가 만약에 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네 두 개 곱한 것도 여기에 들어있게 돼요. 맞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루트 6을 어떻게 쓸 수 있어야 되냐면 가장 가능한 조합은 AB 루트 2 더하기 CD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죠. ABCD는 유리수야. 이게
가장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쓸 수 있는 조합의 최선이죠. 근데 but 이게 이렇게 쓸 수가 없답니다. A 그러니까 쓸 수 없답니다. 왜? 마찬가지로 무리식 상등에 가면 A는 B는 C, A는 B는 C는 D는 얘네 0, 0, 0이 그러니까 A 더하기 이렇게 돼. 최선이 뭐냐면 B는 D는 0이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C는 0이 되는 게 최선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되려면 좌변을 보시면 어때요? 이쪽이 우변이 0인데 이거 루트 6이니까 모순이죠. 따라서 이거는 채가 아니랍니다. 오케이. 끝. 교수님 이거 재밌네요. 지금 이거를 왜 그렇게 되는지 빨리 안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산수를 많이 해보시고 잘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넘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잘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왜? 일반적인 논리들이 계속 따라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계산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이런 계산들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될 거라서 제가 일부러 써놔놨습니다. 스턴. 오케이, 그래요. 여기까지가 확대체의 기본적인 정의와 교집합들 했었고 그 다음에 시작입니다. 데피니션. 데피니션이 아니라 사실은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F의 확대체 K가 있어요. 오케이. 이럴 때 물론 이게 포함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냥 부분 집합으로 정도 이해해서 노테이션을 그렇게 줄였습시다. 그러면 이 K는 F의 벡터 공간이기도 합니다. 됐어요? 오케이. 왜냐하면 벡터로서의 덧셈 연산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만들면 돼요. A, B가 있으면 A 플러스 B. 벡터 더하기로 만들면 돼. K는 벡터의 원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써야지 여러분들 직관적으로도 와닿죠. 맞죠? 벡터 노테이션을. 근데 그걸 뺍니다. 같은 요령으로 F의 벡터 공간이라 그러면 F가 스칼라 곱셈 역할을 하는 겁니다. K에 into the K. 어떻게 주는 거냐면 RA를 여기에서 지금 이게 R하고 A를 잘 들여다보시면 F는 이미 K 안에 부분집합이니까 이 R을 A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 진짜 스칼라 곱으로 곱하는 걸로 연상을 줍시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덧셈과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 K는 F의 팩터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1학년 수업을 저에게 사용된 수로 주로 배웠을 텐데 제가 아마 벡터 공간과 관련해서 기저 이론들, 기저 변환, 좋아요. 변형 변환의 표현 이런 것들은 제가 아마도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강의들을 해왔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논리들은 벡터 공간에 대한 일반적 성질들을 그 당시 했던 거랑 거의 흡사하게 이제 진행을 해나갈 거라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복습이 좀 필요합니다. 벡터 공간인데 예를 들면 덧셈이나 스칼라 곱 등등등에 대한 거는 조금 좀 돌아가서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해. 물론 크게 걱정할 건 없어.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거라. 실수체는 명백히 C 안에서 C가 복소수체잖아, 맞지? 그대로 형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죠. A가 있으면 A 플러스 0i로 들어가면 이게 매장사상이야. 오케이. 그래서 확대체가 되는데 이때 C는 R의 벡터 스페이스. R 벡터 공간. 요래. 자, 그러면 벡터 공간이 나오면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벡터 공간의 핵심은 벡터 공간의 차원이라고. 사실상은 스칼라를 뭘로 할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벡터 공간은 up to the isomorphism. 그러니까 같은 걸 죄송합니다. 동형인 것을 같은 걸로 취급하면 항상 뭐하다? 오직 차원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래서 벡터 공간의 불변량은 오직 뭐다? 차원이라고 했었죠. 오케이. 그러므로 지금부터
바로 이 부분 벡터 공간의 차원을 기호로 표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노테이션 F가 K의 부분체, 역으로 말하면 K는 F의 확대체, K는 F의 벡터 공간으로 이해했을 때 dimension over KF, 그러니까 F 위에서 쳐다봤다는 걸 강조합니다. 얘는 지금부터 기호는 트렌드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굳이 현학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뭐 분과 관련된 얘기들도 있고 뒤에서 갈로아 이론과 관련된 기호 표기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다 필요 없어.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핵심이냐면 얘를 스칼라로 이해하고 얘를 벡터 공간으로 이해했을 때 요 뒤에다가 뭐 스칼라를 붙여주고 얘가 뭐 정확하게 생각하고 싶어하는 벡터 공간의 차원을 저렇게 쓰자고. 만약에 상황이 이거죠. 벡터 공간은 저 값이 항상 존재해. 저 막 이 값의 뜻이 뭔데? 이 값의 뜻은 기저 뭐라고? 집합의 원소의 개수제. 기저 집합은 달리 선택할 수 있다. 그게 나온 게 기저 변환이제. 그렇지만 그 기저 집합의 뭐는 똑같아요. 원소의 개수는 항상 똑같아요. 만약에 무한 집합이면 그때는 농도라고 바꾸면 되죠. 그죠? 오케이. 소파 이 지금 당연히 논리상 정말 기저집합 원소, 이 차원이 당연히 논리가 그렇겠죠. 얘가 유한일 때랑 무한일 때를 구분해서 나가는 겠죠. 그래서 if 이 차원이 유한이면 이때 K는 F의 확대체는 맞아. 그건 처음부터 셋업이 그래. 근데 어떤 확대체냐면 유한 차원 확대체. 줄여버리고 유한 확대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당연히 지금 내가 이 개념을 지금 체 확장과 관련해서 이 개념을 갖고 오는 얘기니 벡터 공간과 관련되어 있는 성질들 중에는 필요로 하는 것들이 조금씩 있을 거라. 그래서 그러다가 좀 리콜 하겠습니다. V하고 W가 F 위의 벡터 공간이에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 그냥 체 F는 그냥 F 위의 벡터 공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1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그래서 F 땡땡 F는 1이 된다고요? 두 번째 V하고 W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벡터 공간이 있어요. 오케이. 그 전체 집합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오케이. 그럴 때 얘네의 벡터 공간 두 개의 합,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들, 여기 있는 벡터와 여기 있는 벡터들의 합으로 만들어지는 그 벡터 공간의 차원은 정확하게 각각의 차원에 빼기 교집합이 있으면 그 교집합의 차원을 빼주자고 해. intersect V. 증명은 여기에서 직합으로 가는 ambiguity가 있다 맞지? 직합으로 보내면 반대로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보내갖고 만들어 VW를 만든 다음에 V 빼기 W로 서행사상을 만듭시다. 만들어갖고 차원 정리를 적용하면 됩니다. 세 번째, 교수님 이거 왜 해야 합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좀 벡터 공간에 대한 연산들은 다 차원 정리로부터 환원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복습 삼아서 그냥 써놓은 겁니다. 세 번째 거 필요합니다. 자, V가 W의 부분 벡터 공간이면 그러면 dimension over V는 dimension over W랑 비교했을 때 not too big. 작다고. 교수님 이거 F를 왜 강조 안 합니까? 어떨 땐 빼. 여기서 F. 근데 앞으로 좀 빼지 말아야 될 때가 많이 나올 거라서 좀 미안하게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같아질 수도 있어요. 맞죠? 이 부분 공간인데 진짜 얘네 두 개가 집합으로서 같아버리면 쟤네 두 개가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야 의미겠죠. 그래서 네 번째 다시 한번 써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강조해서 사용할 거라서 써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얘의 부분 공간이고 and
디멘전을 카운팅 해봤더니만 디멘전이 두 개가 같아. 즉 다시 말하자면 기저집합의 농도가 같아. 그러면 뭐라고요? And then 그러면 진짜 본질적으로 V라는 집합하고 W라는 집합이 집합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더라. 자, 아마 요 자명한 성질하고 요 성질하고 요 성질이 자주자주 이용될 겁니다. 물론 지금 논의는 다 뭐 F 위의 벡터 공간. F가 뭐다? 스칼라 역할을 하는 벡터 공간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example. 자, 계속 트레이닝입니다. 벡터 공간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기호도 좀 달리 해보고 막 이리저리 요령을 많이 부려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E가 F의 뭐? 확대체. 그러면 E는 F의 뭐? 벡터 공간이고, 자, E가 F의 요 차원. 얘네 차원이 E를 포함하고 있는데 얘네 차원이 1차원이야. 아까 뭐라고 했냐면 F는 F의 벡터 공간을 이해하면 얘네 차원이 1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역으로 만약에 E를 그러니까 F를 포함하고 있는 확대체인데 차원이 1이면 그러면 nothing but F는 2가 된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물어보면 이 책에 있는 제가 써드린 강의 노트대로 증명할 수도 있고 지금 보니까 이걸 갖고도 증명할 수 있겠네요. 맞죠? 뭐냐면 E는 F2의 벡터 공간 맞죠? 다시 F는 F2의 벡터 공간 맞죠? 그런데 이 E를 F2의 벡터 공간으로 이해했을 때 차원이 1이라고 했고 또 동시에 뭐라고 했대? F는 F2에서의 차원도 1이라고 했으므로 따라서 뭐다? F는 2랑 같다. 오케이. 이렇게 증명이 되겠군요. 오케이. 그러니까 차원이 1 늘어나는 확대체는 뭐다? 그냥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제들을 좀 살펴볼게요. example. 아까 봤듯이 R은 C는 R 위의 벡터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 1하고 순호수 i로 만들어지는 걸 생각하면 얘를 say S라고 하면 이 span over R 상에서 S로 맹글어지는 게 C가 되죠. 뿐만 아니라 A 플러스 B 닷 I 1는 0이면 AB는 뭐가 돼? 이때 AB는 into the R 개수니까 R에서 그러면 자동으로 A는 B는 0이 될 거야. 즉 다시 말하자면 S는 기저가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C over the R은 뭐다? 기저가 되겠다. 자, 2차원 벡터 공간이죠. 1은 될 수 없잖아요. 당연히 안 되지. 1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얘가 1이 된다 그러면 R은 C가 돼야 되는데 맞죠? 그럼 말이 안 되죠. 이 I는 R에 없잖아. 왜? 이 I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야. 근데 R에 있는 인의 원소를 제곱해봐야 음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무슨 뭐 그렇게 말을 해서 얘네 차원이 1 이상이다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1 초과한다는 거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예제 똑같은 예제입니다. 썸센스.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개수가 어디? 그러니까 스칼라 곱셈을 하게 되는 그 스칼라가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를 좀 익숙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Q를 개수로 달고 있으면서 Q 루트 2라는 이런 수수상도로 만들어진 거 얘가 우리 지금 눈에는 그냥 말 그대로야. 얘가 체가 되는 거는 이미 그냥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야. 물론 이걸 말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야. 앞으로 얘를 분수체로 이해할 수도 있고 뭐 블라블라블라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여기 있는 원소들은 A 플러스 B 루트 이꼴 A and B가 say Q 안의 원소일 때 이렇게 이해하면 얘가 체야. 그리고 확대체가 돼.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집합 원소들 중에서 say S를 기전을 여러 가지로 고를 수 있지만 이렇게 잡아주면 그러면 A 플러스 B 루트 2는 0이 되려면 AB가 유리수야. 그러면 유리식 상등에 의해서 AB는 0이야. 다시 말하자면 이 S는 곱하기 1이니까 뭐가 된다? S는 1차 독립이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의는 say Q 루트 2 소가로
얘의 말 뜻은 말을 그냥 이렇게 정의했었죠. 우리가 했으므로 span over Q 상에서 into the S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따라서 Q 루트 2의 얘네 벡터 공간으로서의 차원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더라? 이가 되더라. 예, 기자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는 거는 유니클리 한 번씩 인위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걸 기억해 주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아마 우리가 벡터 공간의 차원, 그러니까 확대체의 차원이 유한일 때, 유한 확대체일 때 해볼 수 있는 그냥 가장 프리티하고 간단한 이그젬플들일 거예요. 더 복잡한 이그젬플들로 접근하다 보면 그냥 퀘스천들이 막 쏟아져 나와. 그게 바로 밑에 써놔놨습니다. 뭐냐면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3승근 루트 2를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직관을 그대로 작동시켜가지고 A 플러스 B의 3승근 루트 2, C의 3승근 루트 4 정도로 이해를 해서 얘가 체가 되는 걸 확인도 못했어. 근데 얘가 확실한 건 Q는 포함하고 있잖아. 이럴 때 이때 얘네에 대해서 과연 이게 벡터 공간으로서 될까 안 될까도 궁금하고 다 궁금하잖아. 맞지? 그럴 때 1차 독립인 여부도 궁금하지? 그랬을 때 얘네 차원들을 구하는 문제는 당연히 뭐야? 머시너리가 조금 더 생겨야겠죠? 그 머시너리를 우리가 천천히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참고를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벡터 공간에다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계속해서 벡터 공간 얘기입니다. 띠어럼. 띠어럼이라고 이름 붙여도 돼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주어진 집합을 제시하고 나면 그 집합의 원소들을 원소 나열법으로 쓰는 것들은 무척 중요하죠. 조건 제시법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들을 원소 나열법으로 작성하는 거는 사실상 그 집합이 뭔지 확실하게 규명하는 첫 번째 단계잖아요. 맞죠? 그래서 셋업. 만약에 K가 F의 유한 확대체예요. 그러니까 K는 F 벡터 스페이스로 이해했을 때 뭐다? 차원이 유한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and then K는 이렇게 쓸 수 있답니다. K 안에 있는 특정 원소들을 갖고 와갖고 이런 유리식들로 쓸 수 있대요. 따따따 UM F의 U1의 UM where F의 다항식은 이런 변수가 여러 개인 다항식이야. F의 XI 같은 요령으로 지도해. 물론 이렇게 기호 쓸 때 얘는 0이 아니야. 됐습니까? 그리고 이때 어떤 U1부터 따따따 UM이 into the K에 있대. 그러면 교수님 이거 약간 그 느낌 나는데요. 분수체. 이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처음부터 K가 체였지. 그러면 어떤 원소가 이렇게 주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써져 있는 UI들의 뭐 곱셈과 거듭제곱 합들로 만들어진 다항식 형태의 꼴들은 다 요 안에 들어가 있을 거고 뿐만 아니라 얘가 0이 아닌 이상은 얘네 뭐가 있어요? 역수가 있겠죠. 그 역수를 이렇게 쓴 거야. 나누기라고 해. 그 곱하기 2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집합 자체는 의미가 있어. 더 나아가서 이 집합은 이 집합 자체로서 다시 한 번 더 체가 돼. 근데 놀랍게도 이 집합이 정확하게 뭐가 된다고? K 전체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유한확대체를 보자마자 유한확대체 안에 있는 원소가 어떻게 생겼니 말해봐라 그러면 그 유한확대체의 원소 적당한 거 몇 개를 꺼낸 다음에 걔네들의 다항식 꼴들의 분수 형태로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난다고. 그런 의미에서 얘를 이렇게 기호 표기하겠습니다. U1부터 UM이라고 해요. 오케이? 증명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왜 이런 꼴로 항상 쓸 수 있는지 증명은 이렇게 밀고 나가면 됩니다. 자, 가정이 K가 F가 유한차원 벡터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K는 span over F 위에서 어떤 녀석들이냐면
어떤 U1부터 UM이야. 바로 이 M이 정확히 말하면 이 차원이 되겠지. 요 기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유한 차원이니까. 유한 차원 벡터 공간에서는 항상 기저를 골라낼 수 있으므로 저렇게 쓸 수 있어요. 잠깐만. 저렇게 쓸 수 있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K 안에 있는 원소들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이 F1의 U1 더하기 따따따 헷갈리겠다. 이렇게 쓸까요? K1의 KM의 UM의 KI가 F 안에 있는 걸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잠깐만, 이렇게 쓰는 순간 이거는 나누기 1로 생각하면 여기 분모 1로 잡고 여기를 그냥 뭐 위에 걸 1차 선형 함수로 잡게 되면 이건 뭐야? 명백히 K의 U1부터 UM에 들어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봐. 이 K는 명백히 얘도 포함하고 있잖아. U1부터 UM도. 왜냐하면 얘네 KI를 특정 1 아니면 0으로 주게 되면 얘네 다 포함하고 있잖아. 근데 뭐? 얘가 들어있고 얘가 채야. 그러면 뭐가 들어있냐면 F의 U1부터 UM 이런 다항식 형태로 만들어지는 얘네들 곱하거나 반복해서 더하는 걸로 만들어지는 거는 다 들어있겠죠. K 안에. 그 말은 뭔 소린가 하니 이게 들어있으니까 say 이것도 들어있겠죠. UM 또 들어있어. 그 말은 얘가 0이 아닌 이상은 채니까 뭐도 들어있냐면 정확하게 F의 U1부터 UM의 over G의 U1부터 UM도 여전히 어디에 들어있어? K에 들어있지. 그 말인 즉슨 이거를 여기 있는 임의의 원소들로 갖고 오게 되면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들 몽땅은 여기 들어가죠. 다시 말하자면 K의 U1부터 UM은 K 안에 들어간다고. 그렇죠. 여기 있는 거 임의의 것들을 다 갖고 오면 여기 들어간다고. 따라서 포함관계에 의해서 K는 이게 노테이션이 F죠, F. 이게 노테이션이 F를 개수로 달고 있는 거니까. 오케이. 굿. 오케이. F. 따라서 F의 U1부터 UM이야. 이 M의 역할은 정확하게 벡터 공간으로 봤을 때의 그 차원만큼 얘네들을 기저를 픽업하면 그 기저들에 대해서 뭐요? 곱하거나 더하거나 분수 형태로 만들어진 것들은 모조리 다 이제 여기 들어가 있고 바로 그 유한 확대체 안에 있는 임의의 원소들은 다 이런 꼴로 쓸 수 있다. 그러면 무턱대고 생각하면 참 유한 확대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녀석들 UI들만 찾아내기만 하면 정확하게 원소 나열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눈에 보인다 맞죠? 이 쟁점이 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지. 늘 그렇듯이 일종의 이거는 생성자처럼 생각하면 생성자가 서로 다른 생성자를 고를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생성자가 가장 옵티마이제이션 되어 있느냐, 즉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적은 개수를 골라냈느냐, 그것도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다운에 이제 연관돼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 직전에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를 하나 익히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차원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빌딩 타워가 있어요. 차원과 관련되어 있는 수치적 결론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 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문제로 내놨습니다. 어떤 거냐면 F 안에 K는 F를 포함하고 있는 확대체고 다시 K는 E에 포함되는 확대체일 때 만약에 여기서 요 끝까지 쳐다봤을 때 F2의 벡터 스페이스로서 E를 쳐다봤을 때 얘가 유한 차원 확대체야. 그러면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거 K를 F2에서 쳐다본 요
벡터 공간의 이 차원은 not exceed. 얘를 못 뛰어넘는데요. 얘의 차원은. 오케이. 증명은? 이거 증명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채론과 상관없는 그냥 벡터 공간의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 K와 E는 F 위의 벡터 공간. 오케이. 이고 또 동시에 K는 E는 포함 관계가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같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쓸게 그냥.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dimension over F 위에서 쳐다봤을 때 얘는 아까 지워진 칠판에 있는 얘기죠. F 위에서 E를 봤을 때 얘네 차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서형대수학에서 얘기를 했으므로 그걸 그냥 기호로 새로 쓰면 F 위에서의 K백은 뛰어넘지 못한다. 얘가. 물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유한이면 자동으로 얘도 뭐가 돼? 유한 차원 확대체가 되는 건 자명하다고 해? 오케이. 퀘스천은 이거겠지. 그러니까 E를 F 위에서 쳐다보고 K를 F 위에서 쳐다보는 것까지는 됐어. 그래서 컴페어 해보니까 이거 기준으로 E를 얘 기준으로 쳐다보는 거의 차원이 K를 얘 기준으로 쳐다보는 거의 차원보다 어때? 더 크잖아. 그러면 퀘스천 이거겠지. 그러면 E를 K 위에서 쳐다봤을 때는 이건 어떻게 되냐고. 아마 여러분들 구문에서도 이런 류의 상황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 나온 상황들에 대해서 경험치가 있다면 요것도 설정이 뭐였어요? 정확하게 얘네들하고의 관련되어 있는 양이 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게 다음 명제입니다. 프로포지션. 제가 이거 똑 떼어서 써놔놓은 이유는 앞에 있는 이 프로블럼은 기본적으로 그냥 선형대수에 의해서 찾는 거고 이 프로포지션은 더 이상 선형대수의 논리가 아니고 이게 확대체다라는 정의로부터 나오는 논리이기 때문에 똑 떼어놨습니다. 오케이. 고! 그랬을 때 내 질문 이거 반대로 썼다. 미안. 의미 없는 기호죠. 이거겠지. 자, 이겁니다. 똑같은 가정하에 FKE가 있고 유한 차원 확대체야. And then 그러면 and then 요 E 위에 K 위에서 E를 쳐다본 요 차원은 does not exceed. 얘를 안 뛰어넘는답니다. E over F를. 됐어요? 그러므로 얘가 유한 차원 확대체니까 얘가 얘 위에서 유한 차원 확대체이므로 얘는 이거 위에서도 유한 차원 확대체가 된다는 게 첫 번째 결론. 두 번째 결론. 구체적으로 그러면 요 값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이 얘네 이 차원은 전체 길이에다가 비대건데 F에다가 나누기 뭐 얘네 중간에 거 F over K를 나눠주면 된답니다.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그 군의 라그랑주 정리하고 비슷한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기호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기호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분모 0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맞죠? 같아지는 경우가 최선이죠. 얘네들 K가 F가 되면 1이니까 이 분모는 1이 최선이 될 거고요. 여기서 봤을 때, 이 식에서 봤을 때 위에 첫 번째 명제에서는 작다는 걸 스테이트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뿐만 아니라 얘네 뭐가 된다고? 약수가 된다는 게 핵심이겠죠. 오케이. 라그랑 정리하고 같은 얘기죠. 그래서 프루프는 조금만 이따가 하겠습니다. 예.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부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러니까 E의 F의 차원이 E의 K의 차원보다 작다면 그러면 셋업을
E는 span over K의 S인데 S의 원소를 뭐 이상으로 잡아줄 수 있냐면 얘네 차원 플러스 1 이상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얘가 기저집합이 되는 거. 얘가 기저예요. 그럴 때 S를 원소다혈법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요. M, say M은 정확하게 이만큼 이상인 걸로. 물론 무한이 되는 것도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되는 것 이상의 뭐가 있냐면 핵심은 1차 독립인 게 있기 때문에 논의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무한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무한 차원 확대체가 되겠죠. 이때 뭔 얘기를 할 거냐면 내가 체크해야 될 게 요거 체크해 볼 거예요. 자, 이 S 안에 있는 녀석들은 다 뭐예요? E의 부분집합이잖아. 정의에 의해서 맞죠? 그러니까 내 클레임은 S 안에 있는 이 녀석들이 F 위에서도 여전히 1차 독립인 걸 확인할 거예요. 그런데 봐. K1X1 더하기 KM의 XM이 0이라고 합시다. 단 이때 KI들은 전부 F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확실한 게 KI들은 F 안에 있는데 F는 다시 K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말이 뭐였냐면 이 S는 K 위에서 봤을 때 기저잖아. 그리고 이 개수들 KI들 여기서 얘네들도 다 K에 있는 걸로 이해할 수 있잖아. 그 말은 정확하게 이 연립 방정식을 쳐다봤을 때 이 연립 방정식이 K에 있는 것들을 개수로 하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의 성형 결합으로 써져 있는 것이므로 KI들은 모조리 다 0이야. 그렇죠? 여기서 정확히 1차 독립인 게 쓰인 거죠. 뭐가? S는 K 위에서 봤을 때. 근데 이 0은 어차피 여기서의 0이나 여기서의 0이나 다 같은 0이잖아. 그러니까 이 연립 방정식을 어디에서 쳐다본 거? 단지 다만 K를 개수로 달고 쳐다본 걸로 이해한 것 뿐이므로 F에서도 여전히 해는 뭐밖에 없다고? 0밖에 없어. 따라서 뭐다? S는 F 위에서 1차 독립이라는 거야. 그 말은 최소한도로 뭔 얘기까지 해줄 수 있는 거냐면 얘네 원소의 개수 이상이 돼야 돼. 뭐가? 이 F 위에서의 차원이. 그렇죠. 차원의 정의가 그거잖아. 1차 독립이면서 최대인 개수를 잡아내야 되니까 최소한 1차 독립 그것보다는 더 크게 있겠죠. 근데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더라? 얘가 M이었잖아. 근데 M이 얘네 이상이라 그랬잖아. 이 F2에 플러스. 그럼 안 돼. 얘가 얘 이상인데 얘야. 그럼 안 되죠. 모순. 따라서 뭐다? 처음부터 요 과정이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얘라고. 일단 두 번째 거. 자, 여러분 두 번째 명제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은 지금 이거야 그냥 벡터 공간의 성질들을 생각하는 일종의 문제였다면 이제 더 이상은 벡터 공간만으로 논리를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부분체 관계들 때문에 성립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F 위에 K가 있고 K 위에 E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일반성을 잃지 않고 뭔 일을 해줄 거냐면 요 등식이 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요걸 할 거라. 노테이션을 내가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걸로 E를 span over K 위에서 이렇게 두 개, 이 정도만 합시다. 일반적인 경우는 똑같은 거거든. 마찬가지로 K를 span over F 위에서 봤을 때 Y1, Y2, Y3 이렇게 볼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는 E는 K 위에서 봤을 때 2라는 거야. 얘가 2가 되고 얘가 3이 돼. 그렇게 되려면 얘가 6인 걸, 분자가 6인 걸 확인하면 끝나는 게 되겠죠. 그래서 say claim 뭘 생각할 거냐면 S인데
이 안에 부분 집합인데 어떤 걸 클레임으로 잡아낼 거냐면 요 놈들을 한 번씩 다 곱해 놈들로 6개잖아. 그거 그 6이라고 생각할 거야. x1, y1, x2, y2, x1, y2, x1, y3, x2, y1, x2, y2, x2, y3로 그러니까 코시 곱을 해준 거를 정확하게 얘가 1차 독립이고 2를 만들어내고 그렇지.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이 집합이 F 위에서의 기저가 된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 1 뭘 확인해 줘야 되냐면 혹시 행여라도 XIYJ가 XKYL이랑 같아지는 일이 있어. 즉 말하자면 이렇게 집합을 써놨긴 했지만 혹시 얘네 안에서 중복되는 원소가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야. 그래요? 네, but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YJ의 XI 노테이션이 플러스 마이너스 YL 다 E에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E는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 다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도 무방하죠.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거라. 만약에 XI가 XK랑 같아지면 얘가 얘랑 K 같아지면 얘네 두 개 같다고 하면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돼? 얘네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질 수밖에 없죠. 이항해가지고 묶어내면 채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 정역이니까. 그래서 XI랑 XK가 다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nd 자, 이 XI는 뭘 알고 있냐면 XI는 여기 보시면 K 위에서 기저잖아. 맞지? 그런데 이 YJ랑 YL은 전부 다 K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이렇게 써놔놓은 이 연립 방정식은 nothing but 지금 여기에서의 기호표기인 거지. 근데 but 명백히 XI랑 XK가 다르다면 즉 얘네 두 개가 된다면 이거는 뭐가 돼? K 위에서 뭐가 돼요? 1차 독립이야. 그러므로 YJ나 마이너스 YL이 0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안 돼. 왜? 얘네는 기저가 돼야 된다고 내가 셋업을 잡아놨잖아. 맞죠? 얘네 차원이 3이라고 했으므로 0이 되는 거는 1차 독립이 아니 되므로 violate. 따라서 S 안에 있는 녀석들은 서로가 다 다르다고. 그래서 토탈 6개를 지금 만들어냈어. 그 다음 논리는 이 안에 있는 모든 녀석들은 얘네들의 선형 결합으로 써지는 걸 보일 거야. E가 여기에 있으면 저기 나와 있잖아. span over K의 X1, X2로 쓸 수 있다며. 그러면 E는 나는 기호를 어떻게 썼냐면 K1 진짜 이 K에 갖고 왔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K2의 X2인데 K1, K2는 K에서 갖고 왔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rbitrarily. 다시 이 K1, 그러니까 KI들은 K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로 선형결합으로 써줄 수 있기 때문에 노테이션이 이렇게 쓸까요? T1i의 Y1, T2i의 Y2, T3i의 Y3, 1, 2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그거를 여기에다가 대입하고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TIJ가 모조리 다 뭐 F에서 갖고 온 거죠. 개수로 갖고 온 것이므로 얘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E는 nothing but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고? span over F를 개수로 달고 있으면서 S 안에 있는 것들로 끄집어낼 수 있어. 다시 말하자면 E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E에 대해서 이지를 했으니까. 따라서 뭐라고요? 정확하게 E는 span over F의 S가 되죠. 물론
이 반대 포함 관계는 왜 되는 거냐면 우리가 반대쪽 포함 관계는 S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S는 처음 설정부터 E 안에 있잖아. 근데 E는 채잖아. 그리고 E는 다시 F도 포함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선형결합을 아무렇게 써봐도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다 전부 다 E 안에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러므로 반대쪽도 참이기 때문에 참이 됩니다. 오케이. 끝으로 요 집합이 1차 독립인 걸 확인하겠습니다. 요게 스텝 3가 되나? 그렇죠. 스텝 3. 기호가 제일 좀 지저분합니다. 근데 원리는 뭐 확실합니다. 원리는 여러분 쓰다 보면 나옵니다. 노테이션을 x1, y1 더하기 x1, y2 여기 첨자를 그냥 그대로 붙여놓고 11, 12, t13, x1, y3 플러스 t21, x2, y1 t22, x2, y2 더하기 t23의 x2, y3는 0이라고 합시다. 물론 이때 tij는 f에서 당연히 갖고 온 거겠죠. 지금 내가 f 위에서 1차 독립인 걸 보이는 거야. 그럼 이 연립 방식 해가 tij가 모조리 다 0이면 그러면 s는 f 위에서 1차 독립인 거 확인이 돼. 근데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여기에서 x1에 대해서 묶어보면 t11의 y1 플러스 x1에 대해서 묶으면 x1 여기 하나 더 있지. t12의 y2 플러스 t13의 y3 위의 행이 x1에 대해서 다 묶이잖아. 이 플러스 뒤에는 하지 말자. 어차피 같은 얘기니까 x2에 대해서 묶었어.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여기 있는 원소는 지금 우리가 설정한 yi들이 전부 다 k에 들어가 있잖아. 근데 tij가 f에 들어가 있는데 f는 다시 k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가 다 k에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 몽땅 다 선형결합해도 k에 들어가 있잖아. 같은 요령으로 별도 k 안에 들어가 있죠. 이럴 때 자, x1과 x2는 k 위에서 1차 독립이라고 했으므로 따라서 요거 위에 거 t11의 y1 플러스 t12의 y2 플러스 t13의 y3는 별은 0이 된다고. 자,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쳐다보면 앞에 게 0이므로 y1, y2, y3는 f 위에서 1차 독립이라는 게 가정이잖아. 그러므로 t1j들은 다 뭐가 돼? t1j들은 모조리 0이 돼야 돼. 가정에 의해서. 또 동시에 별에 의하자면 T2J들도 모조리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이 F 안에 있는 녀석들은 필수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고? 모두 다 0이 돼야 되므로 정확히 처음 출발했던 요 연립 방정식이 개수가 다 0이 돼야 되므로 따라서 S는 1차 독립.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야? 이 F에서의 차원은 정확하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것이므로 얘네가 6이 되죠. 이 6은 다시 쪼개면 2 곱하기 3인데 정확하게 아까 내가 설정해 놓은 거죠. 2의 K에서의 차원하고 K에서의 F에서의 차원을 곱한 게 되더라.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빌딩타워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계속 유한 확대체, 유한 차원 확대체들에 대한 일반적인 성질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자명하게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질문이 되냐면 유한 확대체가 아닌 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잖아. 대답 뭐다? 당연히 유한 확대체가 아닌 경우가 있더라. 그것도 우리 눈앞에 있더라. example 1번 Q는 포함돼요. R에. 근데 얘는 유한 확대체가 아니에요. If not 그렇지 않다면 이런 거죠. R, Q가 얘가 finite야. say n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를
R은 Q 벡터 스페이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서형대수 시간에 R이라는 거는 이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개수로 담는 거에 몇 개의 순서상 n 개의 순서상만큼 있죠. 그러면 좌변은 뭐야? 셀 수 없어. 근데 우변은 셀 수 있는 집합에 셀 수 있는 개수만큼 붙어 있으니까 셀 수 뭐라? 있어. 따라서 두 개가 집합으로서조차도 같아질 수 없으므로 유한 차원 확대체라는 가정은 우수. 근데 교수님 이거 너무 큰 범주 아닌가요? 혹시라도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범주가 없습니까? 뭐 이래저래 질문이 있을 텐데 그 다음 얘가 해석각을 쓰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를. 파이는 뭐야? 원주율이야. 이럴 때 파이를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겁니다. 파이가 갖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가 파이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파이를 포함하고 있는 실수의 모든 부분체들을 다 생각해. 물론 유리수 포함하고 있는 거. 그런 F알파들에 대한 인터섹션을 하면 얘도 여전히 체가 되겠죠. 근데 하나라도 존재하긴 해야 되는데 맞죠? 그건 이제 좀 기다려요. 그건 뭐 금방 얻어낼 수 있는 상황들이라. 체가 있는데 얘네 체에 대해서 명백히 파이를 포함하고 있는데 만약에 얘가 유한이다. 어디 위에서? 오버 Q에서 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되면 곧 이제 논의하게 될 겁니다. 이 파이를 근으로 유리계수근입니다. 갖는 방정식이 이그지스트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정확히 이거는 우리가 지금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석학적인 사실들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두 가지 예를 살펴봤습니다. 파이가 원주율, 즉 이게 무리수인데 이 무리수의 특징 자체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답니다. 파이를 근으로 갖는 유리계수 방정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유한확대체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잠깐만. 유한확대체면은 우리가 당장 해보고 싶은 게 그거다. 뭔가 방정식의 근하고의 모종의 관계성이 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바로 그래서 나온 게 그 다음 섹션입니다. 7.3입니다. 대수적 확대체. 요거에 대한 대답이 될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진도량이 조금 많네요. 맞죠? 새로운 컨셉들이 좀 많이 배웠죠? 지금 정역의 분수체, 유한확대체, 무한확대체, 이번엔 대수적 확대체까지 배우죠? 자, 앞에서 만약에 K가 F의 유한확대체면 K 안의 원소들을 표현하는 방법은,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뭘로 쓸 수 있더라? 기저를 골라가지고 이런 분수식으로 써주면 충분하더라. 잘 기억해 주시기를. 오케이. 분수식으로. 그러니까 분수식으로 썼다는 것 자체가 이게 눈에 이제 확 들어오는 거야. 여기 안에 있는 원소가 뭐가 물어보면은 F vs K의 기저를 고른 다음에 그 기저의 개수에 해당되는 것만큼 다변수 다항식들을 마구마구 만들어내서 0이 아닌 분모인 것들에 대해서 저런 분수식들로 써주면 그게 유한차원 확대체의 원소들이더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쟁점은 이럴 때 과연 이 M을 더 줄여나갈 수 없느냐가 쟁점이에요. 근데 그 논의를 해주려면 필수적으로 요 대수적 확대체에 대한 요 컨셉을 잘 잡아야 됩니다. definition. 자, F 위에 이 확대체가 있는데 arbitrarily alpha in the E에 대해서 어떤 fx가 요 바닥에 있는 거 F의 뭐에 있는 거? 개수로 달고 있는 다항식에 대해서 저 알파가 근이 되면 and then 이름 붙이기를 E를 뭐라고 한다? F의 어떤 확대체? 대수 방정식의 근이라고 해서 대수적 확대체입니다.
라고 이름 붙입시다. 오케이. 임의의 이입니다. 그래서 매우 특별하게 다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때 요렇게 해서 요게 되는 녀석이 있으면 어떤 일반적으로 이에 대해서 어떤 f알파가 0이면 뭐 어떤 거? fx는 into the 뭐? 이러면 알파를 f 위에서 다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원소 중에서는 아까 같은 파이 같은 거에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름을 하나하나를 낱낱이 이름을 새로 붙여서 대수적 원소라고 이름 붙여줍시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아무 확대체나 갖고 와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알파를 f에서 끄집어내면 and then fx를 x-알파인 1차식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때는 자동으로 뭐가 된다? 이때는 이 f알파는 fx는 당연히 여기 있는 다항식이고 뿐만 아니라 f알파는 0이므로 내릴 수 있는 것. 알파는 f 위에서 뭐가 된다? 대수적 원소가 되더라.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바닥에 있는 녀석들을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대수적 원소야. 지금 논의가 되는 거는 F 안에 있지 않지만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을 분류해서 이 어떤 특정 F의 다항식으로서 써질 수 있으면 그걸 대수적 원소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orem, proposition 정도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명제 자체의 증명 방법이 체의 성질을 활용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냥 서형대수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뭔 얘기하니? 유한확대체야. 그러면 E는 F의 대수적 익스텐션 확대체입니다. 자, 논리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입니다. 굉장히 베리 트리키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서형대수에서 봤을 법한, 그러니까 저기 채소다항식이나 특성다항식 다룰 때 봤을 법한 그런 논리 구조입니다. 어떠냐면 이걸 생각하는 거라. 쟁점이 뭐냐면 임의의 녀석을 갖고 와요. E에서 맞죠? 그러면 얘네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하나 작성하는 건데 그 방정식의 특징을 보면은 x의 거듭제곱 막 이런 걸로 써지니까 그냥 무턱대고 이 집합을 한번 생각하는 거야. 1 알파 제곱 땡땡땡. 자, 세개 쭉쭉쭉 가다가 알파에 요 기저만큼 가는 거야. say n. 이 차원만큼 가. 그럼 얘는 토탈 몇 개? n 플러스 한 개제. 이 집합 원소네. 교수님이 혹시 여기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중복될 수 있지 않아요? 아, 중복되는 게 있으면 그때는 여기 fx를 바로 구성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다. 그렇지 않으면 알파의 i가 알파 j이면 and then fx를 x의 i승 빼기 x의 j승으로 돋보내면 되잖아. 맞죠? 그러므로 다 다르다고 가정해도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집합은 명백히 1차 동속이 되겠죠. 어디 위에서? F 위에서.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모조리 다 0은 아닌 이런 AI들이 존재할 거야. 뭐가 돼? 0이 돼. 근데 A0부터 AN까지가 모두 0은 아니야. 이 표현이 좋은 표현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썼습니다. 모두 0은 아닌 거. 그러면 저 수식 자체가, 이 수식이 말해주는 바가 그냥 그대로 fx를 a0 플러스 a1x 플러스 땡땡땡 a1의 xn이라고 쓰면 이 말의 뜻은 then f 알파는 0이라는 말이죠. It's done. 좋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대수적이려면 fx는 0 다항식은 아니어야 의미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이 문제 상황에서 교수님 혹시 요 n번째가 운 나쁘게 0이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아, 그러면 0이 안 되는 제일 큰 녀석을 새로 설정하면 끝나죠. 근데 만약에 그 녀석이 운 나쁘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혹시 이거 뭐야? 이 A1도 0이야. 그러면 A0가 되는 거죠. 그럼 A0가 0이면 어때요? 그러면 안 돼. 모듈이 다 0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므로 따라서 얘네는 0 다항식은 아니야. 당연히 0 다항식이 아닐 뿐만 아니라 뭐도 아니야. 1차 다항식도 아니야. 1차 다항식이라면 fx가 a0 플러스 a1 알파가 1차면 얘가 0이어야 되잖아.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알파는 마이너스 a1분의 a0. 이거 다 채니까 맞지? 얘네가 into the f야. 이때는 뭐 말할 여지 없다 그랬잖아. 자동으로 뭐야? 알파는 대수적이기 때문에 우리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say f에서 뺀 것 갖고 논의하는 거니까 따라서 이런 fx는 2차 이상에서 꼭 존재할 수밖에 없고, 다시 말하자면 유한 차원 확대체면 항상 뭐가 된다고? 대수적 확대체가 되더라. 그래서 아까 문제 상황 있잖아. 파이를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의 인터섹션, 유리수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파이도 포함하면서 실수의 모든 부분체, 이런 부분체를 생각했을 때 이 부분체에 대해서 얘가 Q 위에서 유한확대체라고 하면 그러면 뭐다? 다른 요 안에 들어있는 파이에 대해서도 뭐가 된다고? 아까 똑같다는 거지. 대수적이 되기 때문에 파이를 만족하는 유리계수 뭐가 있어야 된다고? 다항식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해석학적인 증명에 의하자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므로 따라서 이거는 유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아마도 유한 차원 확대체가 우리의 생각의 시점인데 만들다 보니 유한 차원 확대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소들이 이렇게 마구 생겨날 수 있다는 게 그 핵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 차원 확대체 원소들을 쓰는 요령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여기 있는 원소들은 다 뭐야? F 위에서의 기저를 찾은 다음에 그 기저들에 대한 다항식의 분수꼴들로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분수꼴로 써져 있는 모든 숫자들이 이 대수적 확대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분수꼴로 써져 있는 것들이 다시 F를 개수로 갖는 다항식들에 뭐가 된다고? 흔이 된다고. 그럼 질문은 이게 질문이 되겠죠. 바로 이 대수적 확대체로서 이미 x가 이런 특정한 fx를 갖고 있는데 바로 나오는 질문이 fx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게 뭔지, 그 효율적인 게 도대체 기존에 배웠던 거랑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가 바로 다음 얘기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진짜 놀랍게도 이렇게 되는 녀석 중에서 차수가 최소인 것이 기하이 되고 바로 그 기하 방식의 이제 차수만 읽어주면 다시 이 안에서의 그것만큼 확대된 체에 대한 의미 부여를 막 해나갈 수 있다는 게 다음 논증입니다. 여전히 유한 차원 확대체의 모든 원소들을 원소 나열법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인 건 뭐야? 기저를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선택해줘야 되는 원소들이 너무 많다는 게 불만이야. 오케이. 각각의 원소 하나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 다항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가지고 이 다항 방정식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 여전히 이 안에는 기저의 원소들을 여러 개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 때문에 바로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얘기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번 주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